기독교 신앙 안에서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국 상해 사범대학 부속 제2외국어학교를 소개합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아쉬운 승부를 펼친 우리 대표팀은 이제 남미의 강호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기독교 위드유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6대주 광고 선교에 이어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153 생명살리기 전도운동본부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많은 학생들이 유학지로 중국을 선택할 정도로 중국 유학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상해 사범대학 부속 제2외국어학교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국어 특성화 교육기관인 상해사대 부속 2외국어학교엔 한국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한국국제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부는 중고등학교 과정 32명의 유학생에게 중국어 원어민 교사의 강의와 함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 환경을 제공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최상의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서 또래와 생활하고 체육과 미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선생님 수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지도해 주시고 그 학생의 꿈을 제대로 상담해서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진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교사 1명이 학생 3명을 담당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여건이 조성돼 학생들은 비교적 빨리 적응하며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학교 중에선 이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양육된다는 점도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저희들끼리 교류를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외국인 특례 전형을 통해 중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개교 이후 배출한 112명의 졸업생은 대부분 베이징대와 칭화대, 푸단대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미국, 영국 국제부와도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선호에 따라 영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서 자기의 어떤 꿈과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는 그것을 일단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겸비해서 그런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3주간의 캠프를 진행하며 중국 조기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월드컵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이 줄줄이 패배하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스웨덴과의 아쉬운 승부를 뒤로하고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경기는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친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소금공장 직원으로 영화감독으로 일하며 축구를 병행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결국 패배했습니다. 현재는 남미의 강호 멕시코와의 2차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신욱과 기성용, 이재성, 조현우 등 9명의 크리스천 선수들이 매일 30분씩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선교회 박예농 목사는 김신욱 선수가 직접 보내온 사진을 공개하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던 미투 운동.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었는데요. 하지만 미투 운동을 뒷받침할 전담 기구나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에선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 위드유 센터가 설립돼 관심을 모읍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위드유 센터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에 앞장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위드유 센터는 교계 미투의 한국교회가 위드유로 응답하며 교회가 연합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진혜 대표는 교회 내 성폭력은 목회자의 1차 가해에 이어 성도들의 2차 가해로 이어지기가 쉽다며 피해자들은 치유부터 회복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은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피해자 한 사람하고 가해자를 따르는 무리들하고의 싸움이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좀 네 마음을 안다, 너를 이해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그런 단체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위드유 센터는 피해자 인권 보호, 상담, 의료와 자활 지원, 교회법 제정 등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제 협력기관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치유와 회복까지 하는데 비용 부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업무를 우리는 이제 총괄을 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됐습니다. 기독교 위드유 센터, 한국교회 법학회, 한국정신분석협회, 대한여한의사회, 기독교 여성상담소 등 5개 단체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6대주 광고 선교에 이어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7월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 7개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복음의 전함은 국내 전도 캠페인이 시작되는 경상도는 한국 선교 역사의 첫 기착지로 국내 선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일 부산 역사를 비롯해 경상도에 위치한 수천 개 교회들의 외벽에 복음 광고를 게재하며 시작됩니다. 또 매주 토요일 부산 지역 전역에서 거리 전도도 함께 진행됩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를 위해 CCM 가수 공민영과 소양, 가수 박지연, 배우 박시은 등이 모델로 참여한 전도지와 외벽 광고 콘텐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펼쳐진 전도의 물결이 국내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153 생명살리기 전도운동본부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장 대신 153 전도운동본부는 앞으로 구티비를 통해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소식을 세상에 알릴 계획입니다. 예장 대신 유충국 총회장은 벼랑 끝에선 한국교회를 살려내겠다는 포부로 사역하는 구티비와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살아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153 전도운동본부와 함께 생명을 살린다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53 전도운동은 사도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에서 자가난 전도운동으로 만개 교회를 설립하고 5만 명의 전도원 신자를 세우며 300만 명의 성도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예장 대신 총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3대 경마대회로 불리는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의 소감이 화제입니다. 9만여 명의 경마 팬들이 찾은 제150회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마이크 스미스 선수는 3관왕이 확정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이번 말 저스티파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스미스의 경마인 저스티파이는 2분 28초 18을 기록하며 13번째 북미 3관마가 됐습니다. 채플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연상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기독교인 511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연구는 무작위로 변화하는 수백 개의 얼굴 중 어느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비슷하게 인식되는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주의자들은 백인의 특징을 가진 얼굴을 선택했고,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들은 하나님을 흑인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태우고 가던 러시아 항공기에 엔진 사고가 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사우디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 엔진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항공사 측은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엔진에 불이 붙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던 새가 엔진에 들어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수단 안전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우디 팀은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안전 회복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엘리사 파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부통령이 이라크의 기독교인과 야지디인들의 재건을 돕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마크 그린 처장은 원조를 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평가하고 지침을 마련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린 처장은 이라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더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24일 열리는 F조 2차전 우리나라와 멕시코 경기를 직접 관전할 계획입니다.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패배를 하는 태극 전사들을 격려하며 승리를 독려하고자 나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월드컵 경기를 직접 관전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16년 전 한일 월드컵 당시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관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국군 단독 훈련인 태극 연습도 남북미의 원활한 대화 추진을 위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당초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태극 연습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극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군단급 이상 작전부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지휘소 훈련입니다.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하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가구 소득 인정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소득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목회자연대가 명성교회 장로들이 서울 동남노회 사건을 재판하는 총회 재판국원을 찾아가 설득하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총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통합목회자연대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국원을 만나 설득한 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총회는 즉각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한국루터란아워가 마틴 루터, 그의 흔적과 표적이란 주제로 연속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마틴 루터가 기독교와 문화, 사회에 남긴 흔적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루터와 기독교 사회봉사, 루터와 예배, 루터와 성경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퉁이돌 선교회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57회 선교 컨퍼런스를 엽니다.
순례자들이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엔 탈북 노크병사 임바울 전도사,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베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올여름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특별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생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선 자살 예방 교육 무지개 교실을 듣고 필름포럼 추천 영화 3편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자료를 통한 소모임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마포 난지 생태길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수련회는 각 교회 일정에 맞게 2주 전까지 문화선교연구원으로 신청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